자, 오늘의 시사평론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그나저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, 이승기 변호사님. 예. 저희가 출발 경인대행진, 제가 이승기 변호사님을 만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. 예, 1년 넘었죠. 작년 4월부터니까. 1년 남짓 이렇게 출발 경인대행진을 새벽부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예. 아, 진짜 이제 나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셨어요? 나오는 건 괜찮은데 예. 일어나는 게 일어날 때 5분만 더 약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 느낌? 예. 그런 느낌이죠. 여기 저 숙직실도 있더라고요, 여기 예. 방송국에. 여기서 좀 주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내추럴한 모습으로 좀 불시한 모습으로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? 예, 첫 번째 이슈는 대권 수업 끝 윤석열 국민의힘으로입니다. 자,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활발히 하면서 곧 정치적 결단이 임박했다는 그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퇴임 이후에 그동안 뭐 각계 전문가나 교수,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면서 이 대선 수업을 받아왔습니다. 네. 그런데 뭐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뭐 알려져도 나중에 알려졌는데요. 예,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데 이게 거의 뭐 어떤 내용을 뭐 나눴는지 이 부분이 거의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권 수업을 끝마쳤다.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판에 발을 드러났다.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. 우선 지난달 24일 윤 전 총장이 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런저런 고민도 했고 자, 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.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. 그리고 또 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행보를 좀 보인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. 지난 주말에 이제는 외가가 있는 강릉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권성동 의원과 회동을 했는데 이 윤 전 총장의 외갓집 바로 인근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어릴 때 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소년 윤석열과 또 소년 그 권성동이 이제는 강릉에서 서로 어릴 때 좀 친하게 지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. 그래요. 나중엔 뭐 둘 다 검사의 길을 갔고요. 어찌 보면 하여튼 오랜 인연인데 이 권성동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서 지인들이 배석을 했는데 이 지인들이 윤 전 총장에게 대선에 나와야 된다. 정권 교체를 이뤄달라. 이렇게 말을 했고 윤 전 총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전해지는데 이건 사실상 긍정의 의사다. 라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요. 예.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충청 출신입니다. 그런데 이제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충청에서는 소위 윤석열 대망론이 또 일고 있는데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충청 쪽에 이제 지지율도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. 그런데 지난 26일 충청 출신의 5선 그 정진석 의원과 자리를 했는데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이 정치 참여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윤 전 총장이 이제 경청했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어제 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이슈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이 장모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예, 일단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내 장모는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누구한테 10원짜리 한 푼 피해 준 적이 없다. 그리고 내 장모는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여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입당 여부와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.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일단 전당대회 뒤 그러니까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꾸려지면 늦어도 한 7월 중에는 입당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. 결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에 예. 이제 입당을 해서 대권 경쟁을 한다는 건데. 예, 그렇게 되는 거죠.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뭐 윤 전 총장이 입당만 하면 범야권 단일화의 동력도 얻는 거고요. 전국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. 라고 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. 네.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과 합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많고요. 또 제3지대론이다, 뭐 신당 창당론이다.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. 예.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4.7 재보선 선거에서 이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이제 대승을 하면서 이제 판세가 바뀐 거죠. 네. 범야권 후보들이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할
명분이 없어진 거죠. 사실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거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승리한 정당인데 어떻게 거길 거부합니까?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거기에 최근 당대표 선거에서 이 0선 또는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전하면서 이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어필을 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이 비호감 이미지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뭐 꼰대 정당이다, 뭐 영남당이다, 뭐 태극기 부대다 이런 말도 잘 안 들리고요. 그러니 이제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. 예. 뭐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4.7 재보선 선거에서 얻은 표심,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활발해진 그 청년 정치 움직임이 윤 전 총장의 결단을 이끌었다는 그런 분석인데, 자, 그런데 당장 그 당대표 후보들 간에 그 윤 전 총장 영입을 두고 또 미묘한 그런 또 입장차가 또 보여요. 예, 차기 당대표가 이제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한 일정표밖에 없는 겁니다.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당 소속 유력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이 범야권 대권 지지율 1위인 윤 전 총장을 이제는 총장이 입당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는 뭐 자강론이냐 통합론이냐 이런 부분이 맞설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뭐 당대표 후보들이 이거를 버스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. 일단 이준석 후보는 이 대선행 버스는 일정대로 출발시킨다. 윤 전 총장은 관심이 있으면 시간에 맞춰 탑승해라 라는 겁니다. 뭐 여기에는 결국에는 늦으면 버스에 안 태워주겠다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건데요. 그리고 윤 전 총장이라는 거물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자체 경쟁력으로 대권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자강론이 깔려 있는 거고요. 이에 반해 이제는 나경원 후보는 버스를 준비해두고 윤 전 총장까지 탑승하면 그때 출발시키겠다라고 해서 야권 대통합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결국 6월 11일 이제 한 10일도 안 남았는데요. 6월 10일 있을 이제 전당대회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번 뭐 당대표 선거는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인 요소가 많았습니다. 뭐 홍보 마케팅 측면도 그렇고 흥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윤 전 총장을 기점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까지 해서 줄줄이 합류 러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자,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자,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부실급식 논란, 이제 국방부의 시간입니다. 자,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. 군대 내에 그 부실급식 문제를 두고 지난 31일에 국방부가 이제 급식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자, 그런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시 이 부실급식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. 이번엔 이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인데요. 휴가 복귀자 50명에게 배식된 이 점심 식사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. 이 비닐로 싼 식판, 그리고 위에 그 밥 한 덩어리, 그리고 멸치볶음, 생선튀김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. 저녁 식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이 외부에 알려지자 해당 부대가 이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해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검사를 하겠다고 이제 내부 고발자 색출을 시도한 겁니다.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이 부대장이 격리 병사들에게 사과하면서 이런 게 이제 없던 일이 됐지만 뭐랄까 기분이 상당히 찜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부실급식 문제도 문제지만은 애당초 그 급식을 만드는 조리병 있지 않습니까? 이 조리병들의 수도 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. 예전에 이제 치사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리병이라고 하고 이제 참고로 이제 해병대에서는 이제 주계병이라고 불렀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제는 조리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아, 주계병이라는 게 있었어요? 이게 특수 용어라고 해서요. 뭐 이전부터 전통처럼 내려오는 건데 뭐 전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제 시대의 또 잔재일 수도 있는데 해병대에서는 뭐 식당을 주계, 치사병은 주계병, 야간 점호는 순검, 뭐 이런 식의 용어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밥 좀 주게. 뭐 그래서 주계병인가? 그런가요?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병역 문화 개선으로 이제는 다 폐지가 됐고요. 뭐 그런데 뭐 이제 뭐 다시 본론으로 가면은 해군이나 공군도 좀 그렇지만 특히 육군이 심하다고 합니다. 육군이 조리병 한 명당 75인분 식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 실제로는 75인분이 아니라 현실은 더 열악하고 뭐 1인이
뭐 차지하는 게 뭐 몇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래서 최근 국방부가 영양사와 이 민간 조리원을 추가 채용하겠다. 그리고 조리병을 좀 늘리겠다.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예, 예. 그리고 또 그 기본 급식비를 또 인상하기로 했는데요. 올해 기준으로 1인당 하루 8,790원으로 이제 기본 급식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새끼로 따지면 한 2,700원 되겠죠. 그렇네요. 그런데 내년에는 11,000원으로 이거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.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 게 원래 식당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. 예, 예. 뭐 임대료도 그렇고. 그런데 이제 군대는 인건비가 거의 안 나가고 거기 또 임대료는 군대 식당이니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. 그렇네. 그러니까 이 1인당 하루 급식비가 대부분 식재료비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얼마나 좋은 식사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에 제안 드리는 게 이제 군대도 좀 친환경 유기농 급식 해야 될 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군대는 인건비가 거의 없거나 낮다 이 말씀이 그쵸. 되게 그 설득력이 큰데 예, 임대료도 안 나가고. 예, 이거 직접 좀 저 이승기 변호사께서 국회로 좀 들어가 보시죠. 예, 제가 주말에 한번 지나가다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. 정치도 좀 한번 해보세요. 정치. 제가요? 예. 예, 저는 일단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배식이나 급식 관련해 가지고 좀 앞으로 좀 문제가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자.